카미조 투마는 항상 불운한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그는 불행한 삶에 대해 꽤 태연하며 그냥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7월 19일 밤, 학원 도시에서 투마는 자신을 괴롭히던 깡패들에게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앞서 그들을 화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은 그가 형편없는 라자냐를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주문하려는 순간, 그는 길거리 깡패가 친절한 여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투마는 나서서 그 깡패와 맞서기로 했습니다. 불행히도 그 깡패의 친구들이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식당으로 뛰어들어 투마를 도시 전체에서 쫓아다녔습니다. 결국 그들은 추격에 지쳐 포기했습니다. 투마는 다리에 도착했고 거기서 자신이 돕고자 했던 여자를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번개 능력을 가진 에스퍼였기에 그는 그 깡패들을 불쾌한 운명에서 구해준 셈이었습니다. 능력이요. 그가 참견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그들을 죄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녀는 그 후 투마에게 내일건과 과학 관련 몇 가지 기묘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것들을요. 투마는 완전히 당황해서 그녀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레벨 0 에스퍼인 그는 자신의 앞에 있는 레벨 5 에스퍼에게 자비를 구걸합니다. 그녀는 그를 향해 거대한 번개를 쏘려고 준비하는 동안 그의 애원은 그녀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녀는 거만하게 번개를 풀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투마는 무사했다. 그때 그가 자신의 진짜 힘을 드러낸다. 그는 0레벨 초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마법 능력을 무효화할 수 있었다. 그 여자는 격분하여 마을의 절반을 정전시킬 만큼 강력한 번개를 그에게 떨어뜨렸다. 마을의 절반이. 다음 날 아침, 투마는 아파트의 전기가 나간 것을 알았다. 찜통더위였고 냉장고 속 음식은 상했다. 난장판을 깨닫고 한숨을 쉬며 이불을 챙겨 베란다에 깔았다. 베란다에. 거기서 그는 영국 교회 의상을 입은 소녀가 자신의 발코니 난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난간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가 깨어나 그에게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마지못해 그는 그녀를 집으로 들이고 상한 음식을 몇 가지 가져와서 그녀에게 줍니다. 그녀는 음식을 먹으며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신맛을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상한 음식을 준 것이 미안해진 투마는 음식을 다시 빼앗아 스스로 먹습니다. 직접.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소녀는 자신을 인덱스라고 소개하는데 금서에 색인을 뜻합니다. 이 독특한 소녀는 교회에 있는 10만 3천 권의 마법서 모든 페이지를 외웠다. 영국의 도서관. 투마는 그녀에게 마법서가 어디 있는지 묻지만 그녀는 마법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다고 말해요.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대요. 그녀는 자신의 마법 능력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투마는 믿지 않고 증거를 요구해요. 인덱스는 일어서서 부엌칼을 집어들고 자신을 찔러도 다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그에게 도전해요. 다치지 않는다고. 투마는 칼을 집어들기를 거부해요. 대신 그는 일어나서 그녀의 옷을 만져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다가 옷이 찢어지면서 그녀는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게 됩니다. 인덱스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에 당황하여 몸을 가립니다. 옷을 정리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투마는 그녀를 따라가려 하지만 넘어지면서 휴대폰을 깨뜨립니다. 그는 인덱스에게 다른 갈 곳이 있냐고 묻지만 그녀는 마을에 교회로 가서 적들로부터 숨을 거라고 합니다. 그가 적에 대해 묻자 그녀는 무시하고 떠납니다. 갑자기 투마는 추가 수업이 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짐을 챙겨 학교로 향합니다. 학원 도시에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중 80%는 여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다양한 대학에 학교에서 투마는 너무 형편없이 시험을 망쳐서 보충 수업 선생님까지도 그것도 자기보다 키가 작은 선생님까지도 낙제시키는 바람에 방과 후 벌을 받습니다. 자신보다 키 작은 보충 수업 선생님조차 그를 낙제시켰습니다. 자신을 자책하며 투마는 인덱스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보충 수업이 끝난 지 몇 분 후 그는 집으로 향합니다. 그가 전날 싸운 소녀 미사카가 다가와 도전장을 내민다. 재경기를 하자고 했지만 투마는 거절하고 그녀에게 승리를 넘겼다. 그녀는 번개를 쏘며 복수하지만 그는 피하고 그것들이 맞는다. 근처에 청소 로봇들이야. 그를 무시하고 그는 계속 걸어간다. 갑자기 미사카가 조종하는 로봇들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며 둘을 쫓아온다. 집에 도착하자 투마는 현관에 쓰러져 있는 인덱스를 발견한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그녀가 심하게 다쳤음을 알아챈다. 바로 그때 다른 마법사가 나타나 부상당한 인덱스를 조롱하기 시작한다. 마법사는 투마에게 그의 여자친구인 간자키가 인덱스를 다치게 했다고 계속 말한다. 투마는 인덱스를 깨우려고 애쓰지만 소용이 없다. 그는 무방비 상태의 소녀를 공격한 그 남자와 맞서 싸운다.
하지만 마법사는 그에게 비켜서서 인덱스의 시체를 처리하게 해달라고 말한다. 투마는 답을 원하고 마술사는 인덱스의 엄청난 지능과 능력을 설명합니다. 그는 투마에게 인덱스의 그리모어 지식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투마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이 인덱스의 몸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투마는 스타일이라는 이름의 마술사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스타일은 피하며 자신의 마법 짐승 이노센토스를 소환합니다. 짐승이 나타나 자신을 공격하자 투마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는 자신의 특수 능력을 사용하여 이노센토스를 진정시키고 다시 싸울 준비를 합니다. 스타일은 다시 화구를 날리지만 투마는 마법을 흡수합니다. 스타일은 진심을 다해 더 강력한 버전의 마법을 소환하기 위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인노켄티우스. 그것이 나타나자 투마는 전과 같이 없애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노켄티우스가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성검을 꺼내 공격한다. 그를 투마는 계속 없애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다. 다음 수를 생각하는 동안 인덱스가 갑자기 로봇 상태로 깨어나 투마에게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한다. 스틸이 재빨리 그녀의 말을 끊고 또 다른 화구를 소환하여 투마에게 던진다. 투마는 간신히 숨을 헐떡이며 복도를 달린다. 그는 벽에 붙어있는 이상한 부적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궁금해한다. 인노첸티우스가 그를 다시 따라잡아서 막다른 곳까지 몰아붙입니다. 투마는 막다른 길을 지나 밑으로 떨어집니다. 인노첸티우스가 불꽃 광선을 쏘지만 그는 피합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려 하지만 휴대폰이 먹통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도망칠까 생각하지만 금세 그만둡니다. 스타일이 인덱스에게 손을 대려고 다가가지만 위쪽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그를 흠뻑 적십니다. 바로 그때 투마가 엘리베이터를 통해 다시 올라와 스타일과 마주합니다. 스타일은 충격을 받고 인노첸토스에 대해 묻습니다. 투마는 인노첸토스의 힘을 약화시켰다고 설명합니다. 알고 보니 스틸이 아파트에 둘러놓았던 잉크 묻은 종이는 그들의 싸움 동안 그의 마법 주문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물이 잉크를 씻어내고 눈이 무용지물이 되었네요. 투마는 남은 이노센토스의 힘을 없애고 스틸에게 달려들어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단 한 방에요? 몇 시간 후 경찰과 소방대가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상황을 처리하러요? 투마는 인덱스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다친 친구를 어떻게 도울지 생각합니다. 친구르려. 인덱스가 잠시 깨어나 조금 이야기하다가 다시 기절합니다. 투마는 그녀의 머릿속에 있는 10만 3천 권의 그리모어에 대해 묻지만 그녀는 그의 뇌가 현재 그만큼의 힘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친 친구를 그의 특별과외 선생님 집으로 데려가기로 합니다. 도착해서 그는 선생님께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인덱스를 바닥에 눕히자 그녀가 갑자기 빛나면서 투마에게 치료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의 마법 해제 능력이 치유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방을 나가라고 말합니다. 투마에게 그녀를 치료하는 방법을 지시합니다. 그의 마법 해제 능력이 치유 과정을 망칠 수 있으므로 방을 나가라고 말합니다. 니다. 투마는 선생님 방에서 나와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칸자키는 스타일의 여자 동료로서 도시를 달리는 그를 위해서 지켜본다. 위에서 인덱스는 투마의 선생님 방 바닥에 누워 일본 시각을 묻는다. 일본. 선생님이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자 인덱스는 일어나 자신의 피로 둥근 테이블에 마법진을 그린다. 그러면서 투마의 선생님에게 의식을 완료하기 위해 손과 목소리를 빌려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는 동안 선생님은 구급차를 기다리라고 하지만 인덱스는 일반적인 치료로는 소용없다고 주장한다. 의식. 선생님은 구급차를 기다리라고 하지만 인덱스는 일반적인 치료는 효과가 없다고 고집한다. 치료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고 묻자 인덱스는 선생님께 자기 방에서 몇 가지 물건을 가져다 마법진 중앙에 놓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자기 방에서 물건을 가져와 마법진 중앙에 놓으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오레오 상자, SD 카드, 그리고 장난감들을 가져와 테이블에 놓습니다. 테이블에 놓습니다. 인덱스는 몇 가지 물건을 집어들고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을 모두 따라하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추신경계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선생님은 준비를 하고 인덱스가 시작하기를 기다립니다. 인덱스가 노래하는 구절로 주문을 시작하자 선생님도 따라서 같은 음으로 노래합니다. 갑자기 방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자 선생님은 두려움에 멈춥니다. 자신의 방이 뒤집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연결이 이미 이루어졌고 테이블은 선생님 방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방과 말이죠. 의식의 다음 단계는 선생님이 날개 달린 금빛 천사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날개 말이죠. 선생님은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바닥이 흔들리며 조용히 땅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땅속으로 말이죠. 마지막 시도로 선생님은 다시 시도하여 금빛 천사를 성공적으로 소환합니다. 천사 말이죠.
인덱스가 선생님을 멈추고 한 번 더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장난감과 테이블 위에 물건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금빛 천사가 다시 나타나 이번에는 더 오래 머뭅니다. 의식이 끝나고 인덱스는 다시 동면에 들어갑니다. 다음 날 투마가 여자아이들을 확인하러 들렀는데 인덱스가 자신의 선생님 잠옷을 입고 있어서 너무 닮아서 선생님으로 착각합니다. 인덱스가 선생님을 놀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약간 긴장됩니다. 그녀는 투마에게 인덱스가 누구냐고 묻고 투마는 인덱스가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대답합니다. 투마는 인덱스를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슈퍼마켓으로 향합니다. 인덱스와 투마는 집에 남습니다. 그녀가 없는 동안 인덱스는 투마에게 코모의 선생님의 마법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요. 투마는 그녀에게 마법이 정말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인덱스는 몸을 일으켜 자신이 지고 있는 짐의 일부를 보여주고 다시 누워 자신의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악을 물리치기 위해 선한 마법을 사용하는 교회 네세사리오스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을 타고났고 그림들을 보고 나서 우연히 10만 3천 권 모두를 암기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투마는 그동안 자신을 속였다고 화를 낸다. 인덱스는 피해자인 척하며 울기 시작하지만 투마는 이마를 살짝 때리며 자신은 오른손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오른손이 있잖아. 인덱스는 추가 수업을 상기시키며 여전히 갈 계획인지 묻는다. 투마는 걱정하지 않는 척하지만 인덱스는 학교에 가라고 고집한다. 몇몇 고층 빌딩 건너편에서 스타일과 간자키는 쌍안경으로 인덱스와 투마를 감시한다. 그녀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녀를 보호하는 투마에 대한 전략을 세운다. 그들은 그녀의 위치를 특정하고 그녀를 보호하는 투마에 대한 전략을 세운다. 간자키는 투마의 마법 실력을 언급하며 어떤 종류의 마법 공격을 쉽게 무효화하는 마법. 투마와 함께 행복해 보이는 인덱스에게 더 많은 곤란을 안겨준 것에 대해 스타일은 죄책감을 느낀다. 그리고 코모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그날 밤 투마와 인덱스는 신선한 공기를 쐬러 밖으로 나간다. 인덱스는 그가 학교에 있는 동안 코모에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그에게 이야기하며 행복하게 산책한다. 학교에 있는 동안 그녀는 일본에서의 첫 경험을 이야기하며 초기 기억이 많이 나지 않고 그때 상황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초기 순간들을 많이 기억하지 못하고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투마를 바라보고 그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녀는 그게 그의 진심인지 묻고 그는 그녀에게 마음을 연다. 인덱스가 화가 나서 투마의 손을 물고 집으로 돌아간다. 혼자 거리를 걷던 투마 앞에 갑자기 불이 꺼지고 간자키가 나타난다. 투마는 순식간에 모두가 사라진 것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간자키가 나타나 자신이 룬을 사용해서 모두를 대피시켰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게임 닉네임이 아닌 진짜 이름을 밝히고는 그에게 음소 폭풍을 날린다. 투마는 깜짝 놀라지만 간신히 피한다. 간자키는 그의 특별한 오른손 능력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에 대비했다고 주장한다. 투마는 그녀에게 돌진하며 공격을 시도하지만 그의 공격은 계속해서 자신을 밀쳐냅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 주변에 아주 가는 철사들을 발견합니다. 간자키는 그에게 이제 방법이 없다며 살아남을 유일한 기회는 포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투마는 용감한 전사답게 계속 공격합니다. 간자키는 그를 밀쳐 넘어뜨리고 왜 항복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인덱스와 함께 지내면서 인덱스가 자신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함께 보낸 짧은 시간 동안 인덱스가 그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덱스의 머릿속에 방대한 그리무어가 있다고 해서 그녀가 인간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는 간자키의 행동을 계속 비난합니다. 간자키가 참다 못해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알고 보니 인덱스는 그녀의 동료였고 그때 인덱스를 해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친구가 자유로워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와 스타일은 소중한 친구이자 동료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인덱스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능력은 그녀의 뇌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쓸모없는 정보까지 끊임없이 흡수합니다. 그녀의 뇌는 이미 지난 1년 동안 온갖 정보를 쑤셔넣어 저장 용량의 85%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정보들은요. 머리가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간자키와 스틸은 인덱스의 기억을 일부 지워야 했습니다. 기억 용량을 관리하기 위해서요. 3일 안에 해야 해요. 빨리 기억을 지우지 않으면 그녀를 잃을지도 몰라요. 간자키는 토우마에게 인덱스를 넘겨 처리하라고 부탁해요. 하지만 토우마는 거절하고 너무 빨리 포기했다고 그들을 비난해요.
계속해서 말을 해대자 간자키는 정말 짜증이 나요. 간자키는 화를 내며 그에게 달려들어 검으로 그를 쓰러뜨리고 울면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해요. 토우마는 다시 일어서서 그들이 진실을 회피하고 있다고, 인덱스가 뇌 용량의 100%를 사용하며 살 수 있다고 주장해요. 간자키는 거기에 서서 인덱스의 가능성에 대해 장황하게 말하는 글을 들어요. 생존. 연설 후 토우마는 기절하고 스틸이 그들의 일을 계속한다. 한편 학원 도시 거리에서 학생인 쿠로코와 다른 한 소녀가 슈퍼마켓에서 돌아온다. 그들은 작은 다리에 추락한 이상한 플랫폼 주위에 모인 군중을 발견한다. 쿠로코는 다른 소녀를 남겨두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나선다. 그 소녀는 인덱스가 교회 복장을 하고 그 장소를 떠나는 것을 보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사흘 후 토우마는 코모이 아파트에서 깨어나 옆에 인덱스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그들 싸움 이후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아내려고 한다. 인덱스는 그에게 3일이 지났다고 말하고 그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일어났던 일과 그날 밤 카자키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얼마나 많은 것이 사실이었는지 궁금해한다. 인덱스는 코모이가 그를 길 한가운데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왔다고 설명한다. 그를 도울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느낀다. 그녀는 사과하고 자신의 마법으로 그를 치료해줄 수 있는지 묻는다. 토우마는 그것 없이도 괜찮을 거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인덱스를 짜증나게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무시한다. 잠시 후 인덱스는 환자를 위해 아침을 준비합니다. 토우마는 아마 맛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덱스가 달려와 음식을 그의 머리에 쏟습니다.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토우마가 문을 열자 밖에는 칸자키와 스틸이 서 있습니다. 인덱스는 토우마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사마리아인을 놓아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녀의 애원을 들은 스틸과 칸자키는 코모인의 집을 떠납니다. 같은 날 해가 질 무렵 몇 시간 전, 토우마는 잠든 인덱스 옆에 앉아 마술사들과의 만남을 떠올립니다. 기억 초기화가 곧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인덱스는 아직 코모이 씨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간자키는 토우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토우마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간자키는 먼저 인덱스가 그들과 함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인덱스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간자키는 그들에게 곧 인덱스를 데리러 갈 것이니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고 말했습니다. 곧 인덱스를 데리러 갈 것입니다. 인덱스의 기억 초기화는 자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우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간자키는 그들의 방법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우마는 과학적인 방법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간자키는 그들의 임무를 완수하는 다른 방법은 없으며 토우마가 그녀를 넘겨줘. 토우마는 그걸 거부한다. 대신 필요하다면 쓰러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한다. 칸자키는 자정까지 인덱스를 포기하든 죽든 최선을 다하라고 한다. 인덱스를 포기하든 죽든 그녀는 그 후 전화를 끊는다. 토우마는 일어나서 인덱스의 기억을 지울 수 있는 정신병 약물에 관한 책을 읽으려 한다. 인덱스의 기억을 역시 쓸모있는 것을 찾지 못한다. 생각나는 똑똑한 학생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학교라서 밤이라 대부분 자고 있겠죠? 절망적인 순간 한 학생이 전화를 받습니다. 인덱스의 능력과 시간 부족을 듣고 불평합니다. 자정이 넘었음을 깨달은 토우마는 전화를 끊고 스틸과 칸자키가 도착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금방 집에 나타납니다. 그때쯤 인덱스는 이미 기억 과부하로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토우마를 제치고 나섭니다. 토우마는 그녀의 모든 기억을 잃게 하지 않는 방법을 시도해 볼 기회를 간청합니다. 니다. 스타일은 토우마의 징징거림에 짜증을 내며 인덱스의 목숨을 걸고 시행착오를 할 수 있겠냐고 묻는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말이다. 토우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무너진다. 스타일이 벽에 의식의 세부사항을 그리기 시작하며 토우마에게 말하라고 한다. 의식이 10분 후에 시작되니 작별 인사를 하세요. 칸자키는 스타일에게 말을 걸어 토우마에게 인덱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을 조금 더 주도록 허락한다. 인덱스에게 마지막 인사를 그들은 방을 나서 두 사람을 혼자 남겨둔다. 그들이 간 후 인덱스가 깨어나 토우마에게 아직 기회가 있으니 도망치라고 말한다. 토우마는 그녀를 다시 재우고 더 명확하게 생각하며 무언가를 떠올린다. 미쳤네. 칸자키와 스틸은 인덱스의 뇌 용량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지? 그는 재빨리 코모에 선생님께 전화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코모에는 인간의 뇌가 정보 과부하로 인해 고장 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보 과부하. 토우마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코모에는 인간의 뇌가 정보 과부하로 폭발할 수 없다고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교회 혹은 칸자키 중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토우마는 교회에 걸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그는 인덱스의 이마에 오른손을 얹고 교회가 과거에 걸었을지도 모르는 마법을 해제하려 한다. 첫 시도는 실패하고 그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한다. 이번에는 손가락을 그녀의 입에 넣고 이상한 어둠의 마법에 실타래 속으로 손을 뻗는다. 그 마법은 그를 충격에 빠뜨리고 인덱스를 다른 무언가로 변화시킨다. 마법이 그를 강타하고 인덱스는 다른 존재로 변한다. 인덱스의 로봇적 무의식이 작동하여 토우마를 위협으로 인식한다. 그것은 그와 싸우기 위해 치명적인 무기를 소환하기 시작하고 레이저를 생성한다. 인덱스의 무의식적인 로봇은 토우마에게 마법 레이저를 발사하지만 그는 오른손으로 그것들을 흡수한다. 그의 오른손으로 흡수한다. 스타일과 간자키는 인덱스가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비록 그녀가 마법을 사용할 줄 모른다고는 하지만 기다려. 토마가 비밀을 폭로하며 교회가 거짓말을 했고 그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들의 악행을 은폐하다. 인덱스의 로봇은 토우마를 없애고 교회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공격을 강화합니다. 안전하게 말이죠. 하지만 토우마는 오른손에 힘을 불어넣어 공격을 계속 흡수합니다. 스틸이 뛰어들어 마법을 사용하여 공격을 멈춥니다. 토우마는 정말로 인덱스의 목숨을 구하고 싶은지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격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자신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이 곁에서 물러나 주인공이 될 시간입니다. 간자키가 싸움에 합류하여 살발이 000 마법을 사용하여 인덱스의 마법 공격을 무효화합니다. 이것은 인덱스를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레이저빔이 지붕을 뚫고 하늘로 솟구쳐 오르게 합니다. 하늘로. 인덱스의 잠재의식 로봇이 잠시 비틀거리지만 곧 다시 일어서서 공격을 계속합니다. 공격을 스타일이 이노센티우스에게 토우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지만 로봇은 공격을 더욱 강화하여 이노센티우스를 파괴합니다. 토우마는 그 순간을 틈타 인덱스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그녀의 이마의 마력을 흡수해서 더 이상 마법을 만들어낼 수 없을 때까지 빨아들였어. 주문 말이야. 인덱스는 공격을 멈추고 기절했어. 갑자기 천장에서 흰 깃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토우마는 인덱스를 잠시 안고 있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어. 다음 날, 인덱스는 병원에 있는 토우마를 찾아왔어. 의사는 그들에게 전날 밤 위성을 파괴한 공격에 연루되었는지 물었어. 밤에, 인덱스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어. 의사는 토우마에게 스틸과 칸자키로부터 온 편지를 건넸어. 그녀는 편지를 열어보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여파를 처리하는 동안 자신이 토우마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한 여파를 처리하는 동안 편지를 읽은 후 편지가 폭발합니다. 의사는 인덱스에게 토우마를 만나 그가 해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라고 합니다. 인덱스는 병원으로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토우마는 그녀를 들여보내고 자신과의 관계를 묻습니다. 알고 보니 전날 밤의 공격으로 토우마의 뇌세포가 손상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인덱스는 그의 과거에 대해 기억을 되살리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울기 직전 토우마는 농담을 그만두고 자신이 장난을 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와 함께 그는 교회가 그녀와 그녀의 팀을 어떻게 속였는지 포함하여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인덱스는 의사의 진단 후에도 어떻게 기억하는지 묻습니다. 토우마는 기억 상실 효과를 막기 위해 자신의 마법 무효화 능력을 사용했다고 설명합니다. 인덱스는 그의 거짓말에 화가 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그를 확인하러 왔을 때 그는 인덱스가 방에서 뛰쳐나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토우마에게 기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토우마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안심시킵니다. 2주 후, 스타일은 지하 연구실을 방문하여 거꾸로 된 인간형 기계인 위대한 감독관 알리스터를 봅니다. 알리스터는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딥블러드라는 사람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해 토우마와 팀을 이루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특정 유기체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날, 인덱스는 참고 서적을 구하러 토우마와 함께 갑니다. 일이 끝난 후, 토우마는 밖으로 나가서 교재가 얼마나 비싼지 투덜거립니다. 그들이 마친 후, 토우마는 밖으로 나가 교재 값이 얼마나 비싼지 투덜거립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남은 3600엔을 어떻게 할지 그에게 묻습니다. 토우마가 현금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동안 인덱스는 옆으로 가서 아이스크림 간판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토우마는 다가가서 그녀의 아이스크림에 대한 갈망을 장난스럽게 놀립니다. 인덱스는 당황해서 말을 엄청 빨리 하기 시작합니다. 토우마는 멍하니 2주 전 그 사건으로 기억을 잃지 않았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인덱스가 토우마를 현실로 돌아오게 하며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합니다. 토우마가 결정하려는 순간
그의 장난기 많은 친구 2명이 평소처럼 나타나 그를 괴롭힙니다. 그들은 옆에 있는 독특한 여자아이를 보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토우마는 엄청 당황해서 그들을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인덱스는 이걸 보고 토우마에게 아이스크림을 사게 하려는 마지막 수를 씁니다. 토우마는 난감해서 어쩔 수 없이 인덱스를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인덱스는 이걸 보고 토우마에게 아이스크림을 사게 하려는 마지막 수를 씁니다. 이제 그는 그녀를 기쁘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토우마는 자신의 돈으로 친구들과 인덱스까지 푸짐한 식사를 대접합니다. 한 끼 식사를 말이죠. 주문을 받아서 자리로 돌아가 보니 갈색 머리 여성이 인덱스 옆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깨우려고 해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겨우 깨어난 그녀는 토우마에게 너무 많이 시켜서 돈을 잃어버렸다며 100엔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녀는 주문을 너무 많이 해서 돈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토우마는 움찔하며 돈을 주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그 여자아이를 신사소녀라고 부르는데 그녀는 토우마의 친구들과 인덱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모두들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을 거절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그녀를 신사참배소녀라고 부르지만 그녀는 자신이 마법사라고 주장해요. 인덱스는 그녀에 대해 더 알아보려 하지만 그 여자는 그저 그녀를 짜증나게 할 뿐이에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그 소녀의 경호원들이 그녀를 데리러 식당에 나타나요. 토우마는 그녀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묻고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학원, 선생님들이라고 말해요. 그녀가 떠난 후 토우마와 인덱스는 집으로 향해요. 가는 길에 그들은 인덱스가 입양하고 싶어하는 버려진 고양이를 발견해요. 그녀는 스핑크스라고 이름 붙인 고양이를 집에 데려갈 수 있는지 토우마에게 물어봐요. 하지만 토우마는 기숙사에는 애완동물을 데려올 수 없다고 말해요. 인덱스는 짜증을 내고 고양이를 겁먹게 해서 도망치게 만들어요. 그녀는 그것을 쫓아가고 토우마는 혼자 거리에 남겨진다. 그녀가 간 후 스타일이 나타나 그 동네 일부에 룬을 새긴다. 토우마는 경계하며 인덱스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묻는다. 스타일은 인덱스가 괜찮고 고양이를 쫓아가는 중이라고 안심시킨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는 미사와 학원에 갇힌 딥블러드 소녀에 대해 토우마에게 말한다. 한때 최고의 명문이었던 그 학교는 과학을 숭배하는 가짜 종교 집단으로 변했다. 그는 그녀가 취리 출신의 진정한 연금술사 아우렐루스 이자드에게 3년 동안 숨겨져 왔다고 설명한다. 토우마는 소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묻고 스틸은 그녀만이 흡혈귀를 죽일 수 있다고 말한다. 토우마는 스타일을 몰래 들여보내는 것을 거절할까 생각하지만 스타일은 그에게 그럴 수 없는 확실한 이유를 말한다. 일이 끝나자 스타일은 룬을 떨어뜨리고 떠난다. 토우마와 인덱스는 동시에 기숙사에 돌아온다. 입구에서 토우마는 인덱스의 옷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본다. 그는 그녀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재촉하지만 그녀는 거절한다. 몇 번의 설득 끝에 그는 인덱스가 실제로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고양이를 내던지려 하지만 인덱스는 그에게 그것을 키우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결국 그는 그녀가 항상 안에 간직한다는 조건으로 동의합니다. 인덱스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토우마의 친절함에 감사를 표합니다. 토우마는 밖으로 나가 건물 주위에 부적을 붙이고 있는 스타일을 봅니다. 그는 이유를 묻고 스타일은 그들이 없는 동안 인덱스를 보호하기 위해 이노센토스를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자리를 비운 동안 모든 룬을 배치한 후 스타일은 토우마를 그들이 잠입해야 할 학원으로 데려갑니다. 잠입해야 할 도착하자 스타일은 토우마에게 그들이 보호해야 할 소녀의 사진을 건넵니다. 보호해야 할 토우마는 사진을 확인하고 그가 도움을 요청받았던 식당의 여자와 같은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빼겐 두 사람은 학교에 들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2명의 경비원 시체를 발견합니다. 교실 바닥에서 시체들을 발견한 스타일과 토우마는 충격을 받습니다. 주변의 이상한 시체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고서 이건 어떤 종류의 마법에 걸렸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일은 토우마에게 학생들이 건물 어딘가에 있는 핵심에 봉인된 강력한 마법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핵심. 학생들을 현실로 되돌리려면 그 핵심을 찾아서 파괴해야 합니다. 스타일은 토우마를 계단으로 안내하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토우마는 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스타일은 적지이기 때문에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한. 토우마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인덱스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인덱스가 전화를 받자 둘은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눕니다. 휴대폰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토우마는 전화를 끊습니다. 스틸은 인덱스가 토우마와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약간 질투심을 느낍니다. 마치 예전처럼 식당에 도착해서 입구에 서자 수다를 떨고 장난치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스타일과 토우마를 눈치채자 그들의 즐거움은 끝납니다.
갑자기 학생들이 돌아서서 두 침입자에게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스타일이 그들의 마법을 감지하고 도망칩니다. 토우마는 어리둥절해하며 뒤에 남아 작은 마법 구체들이 학생들의 머리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봅니다. 학생들의 머리에서 구체들이 자신을 쫓아오기 시작하자 그는 재빨리 다른 방향으로 달립니다. 스타일은 미끼로 토우마를 이용하며 도망치면서 그를 공격 대상으로 밀어넣습니다. 토우마는 계단에서 구르며 주문을 외우는 학생 앞에 떨어집니다. 마법 구체들이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그녀는 기절합니다. 바로 그때 구체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지만 히메가미에 의해 막힙니다. 그들이 찾던 학생. 한편 이자들은 스타일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학교 다른 곳으로 유인하고 몇몇 학생들을 공격하도록 보낸다. 스타일은 맞서 싸워 그들을 제압한다. 바로 그때 이자드가 나타나 스타일과 맞설 준비를 한다. 마법 구체를 처리한 후 히메가미는 의식을 잃은 학생에게 다가간다. 그녀는 구체 공격으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윗옷을 벗는다. 다른 한편 인덱스는 토우마의 욕실에서 목욕을 하면서 그들과의 전화 통화를 떠올리고 평소와 달리 토우마가 너무 차분했던 것에 이상함을 느낀다. 그녀에게 화가 났어요. 그녀는 옷을 입고 그를 찾을 준비를 합니다. 한편 히메가미는 드레스에서 경찰봉을 꺼내 학생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학생에게 토우마는 그녀를 멈추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 건물에서 나가라고 제안합니다. 자유롭게. 히메가미는 학교에서 끝내야 할 임무가 있어서 아직 떠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뱀파이어를 사냥해왔는데 자신의 피가 그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이지만 이제 지쳤고 그만두고 싶다고 설명합니다. 토우마는 그녀가 뱀파이어를 죽이고 싶어하지 않는데도 왜 아직 이자들을 돕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흡혈귀 샘플을 잡는 것을 돕고 있다고 말합니다. 토우마는 이자드가 샘플을 찾으면 그녀에게 그 샘플을 죽이라고 할 거라고 경고하지만 히메가미는 이자드가 그녀의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때 이자드가 나타납니다. 토우마는 공격하려고 뛰어오르지만 이자드는 그를 멈추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히메가미는 싸움을 막기 위해 개입합니다. 그러자 이자드는 토우마가 배운 모든 것을 잊게 만들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인덱스는 토우마의 에너지를 따라 학원 건물까지 추적합니다. 한편 토우마는 스틸과 함께 그네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깨어납니다. 그는 자신을 미끼로 쓴 스타일을 때립니다. 이자드는 건물 입구에서 인덱스를 발견하고 그녀를 재운다. 스틸과 토우마가 돌아왔지만 13명의 성기사단의 자네만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성기사들은 교회의 힘을 이용해 이자드의 진정한 힘, 아르스 마그나를 강화하는 성마법 폭격을 퍼붓는다. 마법이 끝나자 그들은 건물 밖에서 스핑크스를 발견하고 인덱스는 방금 전에 그곳에 있었고 아마도 이미 붙잡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틸과 토우마는 이자드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려고 학원 안으로 달려간다. 한편 이자드는 이미 인덱스를 위층 방으로 데려갔다. 그때 스틸과 토우마는 히메가미와 함께 인덱스에게 어떤 의식을 행하려는 그를 발견한다. 스틸과 토우마는 그가 히메가미와 함께 인덱스에게 어떤 종류의 의식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그의 편. 스타일은 이자드의 진짜 목표가 인덱스의 기억을 다시 지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분명히 그는 토우마가 이미 인덱스의 뇌에 대한 신화를 깨뜨렸다는 메모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래전에 스타일은 토우마에게 이자드가 3년 전 인덱스의 파트너였다고 설명합니다. 인덱스는 기억을 완전히 지워졌기 때문에 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자들은 뱀파이어가 무한한 뇌 용량을 가지고 있어 오랫동안 기억을 유지하고 필요할 때 뇌를 과도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는 히메가미의 깊은 혈력을 이용하여 뱀파이어를 그들의 빡빡한 학교로 유인하여 포획하고 인덱스를 뱀파이어로 만들어 그녀가 다시는 그럴 필요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말이죠. 또 기억 속어. 그의 계획은 야심차지만 스타일은 그에게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위험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토우마는 이미 인덱스가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알았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이자드는 충격을 받고 토우마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를 단지 힘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스타일은 그에게 믿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고 경고한다. 그는 또한 토우마의 이매지너리 브레이커 능력, 즉 마법을 무효화하는 능력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그의 오른팔에 숨겨져 있다. 이자드는 절망에 빠져 자리에 앉는다. 그때 인덱스가 깨어나 배고프다며 토우마에게 음식을 달라고 한다. 이자드는 자신을 바보 취급한 사람들을 비웃으며 땅에 엎드리라고 명령한다. 바닥에 스타일과 토우마는 얼굴부터 바닥에 곤두박질 친다. 이자드는 그들에게 서로 죽이라고 말한다.
히메가미가 끼어들어 그들이 강제 명령에서 벗어날 시간을 벌어준다. 그들은 강제 명령에서 풀려난다. 이자들은 히메가미에게 돌아서서 넘어져 죽으라고 말한다. 토우마는 재빨리 일어나 히메가미를 부축하여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히메가미는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회고를 한다. 그녀는 이자들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기억해요. 그의 얼굴에 드리운 차분한 표정을 보면서 그가 흡혈귀 끌어들이는 자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토우마는 자신의 상상력 브레이커를 사용해서 이자드가 히메가미를 붙잡고 있는 것을 풀어요. 이제 그녀가 안전해졌으니 토우마는 그녀를 내려놓고 이자드와 맞서요. 이자드는 또 다른 핀을 꺼내 토우마를 질식시키고 짓누르고 번개로 감전시키려 해요. 토우마는 오른손을 사용해서 그 모든 공격을 무효화해요. 이제 토우마가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자드는 공격을 강화하기로 결정해요. 이번에는 여러 개의 총을 소환해서 동시에 발사해요. 토우마는 많은 총알에 맞지만 여전히 서 있을 수 있어요. 땅에 쓰러진 채로 스틸은 전능한 이자드에게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스틸의 힘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며 이자드는 스틸을 갈기갈기 찢은 후 다시 토우마를 향한다. 토우마는 스타일즈의 말을 떠올린다.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데 왜 이자드는 계획을 위해 그렇게 많은 도구가 필요한 걸까? 그건 하나밖에 의미하지 않아. 단 하나의 의미밖에 없다. 이자드의 말은 환상이고 그가 현실이라고 믿는 한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그가 자신의 힘을 의심하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 이자드는 토우마의 오른손을 날려버리고 그를 비웃는다. 하지만 토우마는 손이 잘린 채로 일어서서 다가간다. 이자드는 겁에 질려 앞에 괴물로부터 물러선다. 토우마는 너무 가까이 다가가 이자드를 완전히 제압한다. 다음 날 토우마는 손을 치료받기 위해 병원에 있다. 의사는 그가 10일 만에 두 번째 입원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스틸이 나중에 그를 방문하여 사과를 깎아준다. 그는 토우마에게 이자드가 공격 후 기억과 능력을 잃었다고 말한다. 협회는 또한 학원을 폐쇄하고 학생들을 그들이 걸려있던 마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인덱스가 히메가미와 함께 나타나 그녀가 좋아하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자 히메가미가 그에게 왜 자신을 도왔냐고 묻습니다. 토우마는 아무 이유 없이 그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히메가미는 그의 도움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생각하며 그를 바라봅니다. 아카데미 시티의 쌀쌀한 밤, 미사카를 닮은 여성, 토우마의 학교의 쇼커, 소녀 에스퍼가 표적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표적은 또 다른 에스퍼인 악셀러레이터입니다. 그는 그저 또 다른 에스퍼일 뿐입니다. 적절한 순간, 그녀는 그에게 총알을 난사합니다. 하지만 엑셀러레이터의 몸은 강화되고 총알은 그녀에게 되돌아옵니다. 미사카를 닮은 여성은 다치고 궁지에 몰립니다. 다음 날 토우마는 억지로 끌려가야 하는 보충 수업에 겨우 몸을 끌고 간다. 여름, 그는 유령이 나오는 자판기 근처에서 마실 것을 사기 위해 마지막 2,000엔을 꺼낸다. 학교. 하지만 운이 좋지 않았다. 자판기가 그의 돈을 삼켜버리고 그는 무일푼이 되었다. 미사카가 나타나 평소처럼 드라마틱한 등장을 한다. 그리고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꺼낼 준비를 한다. 현금 대신 그녀는 회전 발차기를 하며 유령을 바로 쫓아낸다. 기계. 그러자 노란 음료가 뿅 하고 나오더니 그녀는 그것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이미 기분이 가라앉은 토우마는 그녀를 지켜보며 그 기계가 자기를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카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에게 돈을 돌려받도록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기계에 약간 전기를 흘려보냈고 그러자 기계는 그들 둘을 위한 많은 음료수를 쏟아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미사카는 기계에서 빼앗은 모든 음료수를 야외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토우마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하나를 고른 후 전날 밤 토우마가 다리에서 자신을 이겼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우마는 그날 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기억하는 척하며 그녀의 의심을 피하려 합니다. 쿠로코가 나타나서 토우마와 미사카가 자주 어울린다는 이유로 그를 미사카의 남자친구라고 부릅니다. 정말 많이? 미사카는 화가 나서 쿠로코에게 번개를 쏘려고 합니다. 쿠로코는 공격을 모두 피하고 달아납니다. 몇 초 후 미사카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나타납니다. 미사카는 토우마에게 다른 여자아이가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말한 뒤 그녀를 데리고 갑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음료수를 가득 들고 있던 토우마는 테니스 공에 걸려 넘어집니다. 넘어져 있는 동안 그는 미사카의 여동생을 발견하고 일어섭니다. 그녀의 손에 군용 장비가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인지 묻는다. 미사카의 여동생은 예전에 연구를 했다고 말한다. 토우마가 주스캔을 나르는 것을 돕기 위해 몸을 숙인다. 토우마는 거절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기숙사까지 함께 옮기는 것을 고집한다. 방으로 도착하자 메이드 학교 학생이 그에게 인사하려고 서둘러 달려온다. 그에게 메이드 학생인 마이카는 에어컨이 고장났다며 그날 밤 그의 방에서 자겠다고 말한다. 자기 방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이카는 그의 방에 있는 여동생에 대해 놀린다. 자신의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놀고 있다. 토우마와 미사카의 여동생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의 층으로 올라간다. 문에 도착하기 직전 그들은 밖에서 인덱스와 히메가미를 만난다. 스핑크스와 함께 토우마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묻고 그들은 스핑크스의 벼룩을 없애려 한다고 말한다. 인덱스가 벼룩을 없애기 위해 연기를 피우는 동안 히메가미는 자신의 마법 벼룩 스프레이를 꺼낸다. 토우마는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할까? 미사카의 여동생이 뛰어들어 정경 능력으로 스핑크스의 벼룩들을 없애버립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 그녀는 캔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다음 날 토우마는 또다시 화장 수업 시간에 졸고 있습니다. 코모의 선생님은 앞에 앉은 3명의 무관심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집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수업 후 집으로 가는 길에 토우마는 난간 근처에서 진짜 미사카를 발견합니다. 난간 말이죠. 그는 그녀에게 합류하고 낮에 도시를 떠돌아다니는 광고용 비행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도시 말이죠. 그 후 미사카는 장난스럽게 토우마의 이마를 때리고 떠납니다. 토우마는 가방을 들고 기숙사로 향합니다. 하지만 미사카의 여동생을 다시 만나 전날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미사카는 괜찮다고 말하고 동물보호소로 잡혀갈 위기에 처한 길고양이를 구하려는 실험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토우마는 고양이를 안고 기숙사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미사카의 여동생은 고양이 이름을 지으려고 하지만 마땅한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점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걸어갑니다. 토우마는 고양이를 미사카의 여동생에게 던져주고 몇 가지 물건을 사러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책들. 미사카의 여동생이 고양이를 안고 서 있는데 갑자기 엑셀러레이터의 기척을 감지합니다. 근처에 그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미사카의 여동생은 골목으로 뛰어들어가지만 엑셀러레이터에게 포위됩니다. 저격총으로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엑셀러레이터는 총알을 튕겨내 다시 그녀에게 날립니다. 부상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미사카의 여동생은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엑셀러레이터는 다가가 그녀의 상처에 손을 댑니다. 한편 토우마는 책을 들고 밖으로 나가지만 미사카의 여동생을 발견합니다. 그 사이 토우마는 책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곳에서 미사카의 여동생을 발견한다. 없어졌어요. 그는 길고양이를 줍고 주인을 찾아 나섭니다.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자 흩어져 있는 탄피들을 봅니다. 어디에나 궁금해진 토우마는 조사하다가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는 재빨리 구급차와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골목을 함께 살펴보라고 부탁합니다. 토우마는 2명의 경찰을 따라가지만 그곳에 도착하자 시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시체를 봤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좌절한 그는 다른 골목으로 달려가 미사카의 여동생을 찾을 때까지 계속 갑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는 충격을 받고 그녀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를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후 실험의 무작위 비밀번호를 불쑥 말한다. 실험에 토우마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더욱 혼란스러워한다. 갑자기 미사카의 자매 복제체들이 그의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모두 그를 괴롭혀서 미안하다고 끊임없이 사과한다. 토우마는 그들이 죽은 미사카의 1년 번호를 언급하자 그냥 서 있다. 그는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묻고 그들은 미사카 복제체들이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 설명을 마친 그들은 토우마에게 검은 고양이를 남긴 채 떠났고 토우마는 완전히 어리둥절해졌다. 미사카가 군대가 자신을 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궁금해한다. 그는 그들과 나눈 이전 대화를 떠올리며 그녀가 무언가를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한편 히메가미는 기숙사에서 코모에와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식사를 시작하려는 순간 노크 소리가 들린다. 히메가미는 문을 열러 가지만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인덱스를 발견한다. 그녀는 인덱스를 무시하고 문을 닫는다. 인덱스는 스핑크스를 이용해 동정심을 얻으려고 다시 문을 두드린다. 히메가미가 마침내 인덱스를 드리고 인덱스는 함께 저녁을 먹는다. 토우마는 미사카의 아파트 건물로 가서 복제인간에 대해 묻는다. 복제인간들의 거기서 미사카의 방에 전화를 걸자 룸메이트가 전화를 받는데 토우마는 그것이 쿠로코이거나 그녀의 복제인간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다.
룸메이트는 미사카가 집에 없다고 말하지만 그를 기다리라고 한다. 토우마는 방으로 올라가 미사카의 침대에서 룸메이트가 잠든 것을 발견한다. 룸메이트는 그에게 기다리는 동안 침대에 앉으라고 하지만 토우마는 그게 무례하다고 생각하여 정중하게 거절한다. 룸메이트는 미사카의 침대니까 괜찮다고 주장한다. 토우마는 놀라서 그녀를 변태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자신을 변호하며 그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바로 그때 기숙사 사감이 점호를 위해 다가옵니다.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룸메이트 시라이는 재빨리 토우마를 자신의 침대 밑에 숨깁니다. 사감이 도착하자 시라이는 미사카를 찾아 휴식을 위해 카페테리아로 올 것을 요청받습니다. 시라이는 나가고 토우마는 침대 밑에 남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토우마는 주위를 둘러보다 침대 밑에 가방을 발견합니다. 그가 지퍼를 열자 복제 프로그램에 대한 파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 미사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바람이 전혀 없는데도 풍력 터빈이 돌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근처에 있음을 알아챕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미사카는 풍력 터빈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코모의 선생님은 슈레딩거라는 과학자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인덱스와 히메가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초콜릿 상자를 이용해서 그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의 정신적 이미지로 자신의 평범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미사카는 난간에 기대어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어릴 적에 과학자들이 접근해서 실험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나요. 자신의 실험에 참여시키려 했죠. 엄마는 그때 그들을 이용하는 것을 전적으로 허락했어요. 반 아이들은 모두 제가 레벨 5의 스퍼라는 걸 알았어요. 어린 시절 대부분은 세상의 주목을 피하며 보냈어요. 곧 투마가 다가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미사카는 레벨 0의 스퍼인 그에게 명령받지 않는다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받아칩니다. 레벨 0의 스퍼에게 말이죠. 투마는 드물게 진지해지며 그녀의 서류 중 하나를 꺼내 읽어줍니다. 미사카는 충격을 받고 그가 어떻게 자신의 자료를 손에 넣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침착하게 그에게 왜 허락 없이 자기 방에 들어왔냐고 묻습니다. 투마는 사과하며 그에게 자신이 비밀리에 연구를 해왔다고 말합니다. 불법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시내의 연구소들을 무너뜨리려고 연구를 말이죠. 도시가 모성 위성에 감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몰래 다니며 장비를 파괴합니다. 그녀는 연구시설들이 엑셀러레이터의 레벨을 6으로 높이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고 밝힙니다. 투마는 그녀가 복제인간을 만드는 대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미사카는 엑셀러레이터와의 전투는 125번까지만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녀가 현실에서 정말 죽기 전에, 즉 125번의 싸움 끝에 엑셀러레이터가 그녀를 죽일 거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으면 엑셀러레이터가 레벨 6의 스퍼를 향한 노력을 멈출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게다가 그녀의 다른 만 개의 클론들도 죽음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일어나 엑셀러레이터를 찾으러 갑니다. 하지만 투마가 그녀의 길을 막아서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습니다. 미사카는 정말 화가 나서 그를 밀쳐내려고 합니다. 그녀는 번개 능력을 발휘하며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투마는 그녀의 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미사카는 놀라서 그에게 진심으로 대해달라고 경고한다. 투마는 그녀와 싸울 생각이 없다며 마음껏 공격해보라고 말한다. 최선을 다해. 미사카는 첫 번째 번개를 쏘지만 일부러 빗맞춘다. 다시 시도해서 이번에는 그를 맞춰 쓰러뜨린다. 의식을 잃고 하지만 번개를 흡수한 투마는 일어서서 그녀를 마주한다. 미사카는 자신의 가장 큰 라이벌인 투마가 자신과 싸우려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투마는 그녀가 겪은 모든 끔찍한 일들 때문에 그녀를 해치지 않겠다고 말한다. 안심하기는커녕 미사카는 더욱 좌절하며 그만하라고 말한다. 착한 척하는 거잖아. 그녀는 다시 그에게 번개를 쏘려 하지만 그는 모두 흡수한다. 미사카는 그가 왜 저런 여자를 돕는지 묻는다. 투마는 그녀가 생각하는 악당으로 그녀를 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친구로 믿고 위험에 처하지 말라고 말한다. 미사카는 다시 힘을 끌어올리고 투마에게 마지막 경고를 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통과시키지 않는다. 그녀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든 전기를 풀어놓는다. 투마에게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만 너무 약하다. 쓰러져 있는 동안 그는 과학자들이 실험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들을 놀라게 하거나 미사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말이죠. 미사카의 또 다른 복제체가 도시 항구로 가서 다시 한번 엑셀러레이터와 싸우려 합니다.
엑셀러레이터와 싸울 준비를 하는 아모를 중얼거리며 상대를 기다립니다. 그녀는 싸움을 위한 아모를 중얼거리며 상대를 기다립니다. 상대를 기다립니다. 한편 코모에 씨는 히메가미와 인덱스를 데리고 사우나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풉니다. 시원한 마사지를 받으면서 그녀는 투마와 그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사지를 받는 동안 그녀는 투마와 그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히메가미는 코모에 씨에게 투마의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지 묻습니다. 코모에가 투마는 레벨 0 에스퍼니까 아직 탐구되지 않은 도시 에스퍼 랭킹 시스템의 일부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투마는 아무도 연구하려 하지 않는 버려진 사람과 같은 변칙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이 나와서 하는 건데 투마는 미사카의 품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그녀가 꽤 우울해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왜 그녀와 싸우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투마는 실험을 끝낼 방법을 찾느라 바빴고 이제 드디어 계획이 생겼다고 말하며 씩 웃습니다. 그게 뭐냐고 묻자 그는 과학자들이 엑셀러레이터의 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녀가 무슨 계획이냐고 묻자 그는 과학자들이 엑셀러레이터의 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사카는 그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고 그는 엑셀러레이터에게 결투를 신청해서 그의 방식대로 이길 거라고 말합니다. 엑셀러레이터를 결투로 이기겠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처럼 레벨 0 에스퍼가 레벨 5 에스퍼를 쓰러뜨리는 것을 보면 엑셀러레이터가 최강이라는 것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겁니다. 미사카는 일어섭니다. 그는 미사카에게 엑셀러레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만나러 가야 한다고 부탁합니다. 한편 엑셀러레이터는 미사카의 자매, 즉 그녀의 복제체 중 한 명과 싸우기 위해 도시 항구에 나타납니다. 그는 싸움 전에 그녀와 지루한 잡담을 나눕니다. 미사카의 복제체가 조급해하며 그에게 싸움을 시작하라고 재촉한다. 엑셀러레이터는 말을 자르고 그녀에게 돌진한다. 토우마는 메인 이벤트가 시작되기 전에 엑셀러레이터를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항구로 달려간다. 시작된다. 한편 미사카는 다리 위에 서서 토우마의 대담한 행동에 놀란다. 그녀는 품에 안긴 길 잃은 검은 고양이를 힐끗 보고 그를 따라가기 시작한다. 토우마는 항구에 도착하여 울타리를 뛰어넘는다. 그는 공중에서 번개 불꽃을 보고 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챈다. 엑셀러레이터가 전투의 전반부를 가져간다. 반면 미사카의 복제체는 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그녀는 정전기를 모아. 하지만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그녀는 산소를 이용해서 오존으로 바꾸어 엑셀러레이터를 질식시키려고 한다. 엑셀러레이터는 그녀의 계략을 눈치채고 따라잡아서 쓰러뜨린다. 분명히 그는 어떤 벡터든 자기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 운동량, 힘,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과학적인 것들. 하지만 그가 조종할 수 없는 것은 토우마의 오른손이다. 막 미사카의 복제체를 쓰러뜨리려는 순간 토우마가 나타난다. 그는 엑셀러레이터에게 미사카를 놓으라고 말하지만 엑셀러레이터는 비웃으며 그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토우마는 단호하게 서서 엑셀러레이터에게 조금씩 다가간다. 미사카의 클론은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왜 자신 같은 존재를 구하려 하는지 의아해한다. 그런 자신을 토우마는 그녀를 쉿하고 엑셀러레이터를 향한다. 그는 멋진 대사를 외치며 엑셀러레이터에게 주먹을 날린다. 엑셀러레이터는 발로 땅을 차고 압축된 공기를 터뜨려 토우마를 멀리 날려보낸다. 그리고는 지게차 레일을 잡아 토우마를 공격한다. 토우마는 모두 피하고 반격을 생각한다. 엑셀러레이터가 가까이 다가와 그를 만지려 하지만 토우마는 오른손으로 막는다. 에스퍼 공격.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어셀러레이터는 격분합니다. 그는 컨테이너를 발로 차서 인화성 먼지를 사방으로 날리고 그 전체를 점화시켜 그 장소를 날려버립니다. 다행히도 토마는 안전한 거리로 피해 치명적인 공격에서 살아남고 재정비합니다. 격분한 어셀러레이터는 토마가 자신에게 씌운 모든 스트레스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을 날려버리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는 토마에게 돌진하지만 토마의 오른손에 얼굴을 얻어맞습니다. 격분한 엑셀러레이터는 계속 주먹을 날리지만 투마는 침착하게 응수하며 여러 차례 타격을 가한다. 그에게 여러 대의 타격을 입힌다. 투마는 엑셀러레이터의 약점이 길거리 싸움임을 깨닫는다. 그래서 거칠게 몰아붙이며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는다. 폭행을 당한 후 엑셀러레이터는 일어서서 무언가 중얼거리자 머리 위에 플라즈마 볼이 생성된다. 볼이 충분히 커지자 그는 투마의 머리를 향해 겨눈다. 투마는 피하고 다음 공격을 기다린다.
엑셀러레이터가 두 번째 광선을 발사하려는 순간 미사카가 나타나 그에게 멈추라고 말한다. 투마가 미사카에게 물러서라고 하지만 미사카는 사과하며 동전을 엑셀러레이터에게 겨눕니다. 엑셀러레이터를 향해 멈춰. 투마가 소리칩니다. 플라즈마 볼이 계속 커집니다. 미사카는 공격을 멈추고 플라즈마 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냅니다. 그녀는 자신의 클론들을 이용해 마을의 터빈 주변 풍속을 조절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터빈 주변에 만약 그들이 충분한 전기 에너지를 터빈으로 보내 빠르게 회전시킬 수 있다면 풍속을 조절하여 엑셀러레이터가 플라즈마 볼을 압축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압축하는 것을 계획이 성공해서 엑셀러레이터는 플라즈마 볼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 미사카의 방해에 분노한 그는 그들을 더욱 없애려고 했다. 둘 다. 토우마는 다시 일어서서 엑셀러레이터에게 계속 싸울 것을 도전했다. 엑셀러레이터는 토우마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가 오는 것을 본 토우마는 피하며 엑셀러레이터에게 역대급 강펀치를 날렸다. 그 충격에 엑셀러레이터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며 숨을 헐떡였다. 토우마 또한 최강의 일격을 날린 후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자신이 해낸 줄 알고 쓰러져 있었지만 클론이 자신의 손을 거기에 갖다 댔다고 말했다. 그의 손을 투마는 마취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게 꽤나 찜찜해요. 미사카는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연구가 중단되었으니 계획이 성공했다고 말해요. 하지만 자신과 자매들은 세포 분할 연구와 새로운 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 연구를 위해 연구시설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세포 분할 연구와 새로운 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요. 투마는 다시 만날 수 있냐고 묻고 미사카는 떠나기 전에 다시 만날 거라고 확신시켜줘요. 그리고 떠나요. 아침이 되자 의사는 다시 그의 단골 환자를 확인해요. 괜찮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나가요. 나중에 미사카는 투마, 자신의 영웅에게 고급 초콜릿 상자를 가져다줘요. 투마는 고맙다고 말하고 이전에 있었던 복제체 방문을 언급해요. 미사카가 나가기 전에 그를 약간 놀린다. 토우마는 그녀에게 자신의 DNA를 기증하여 많은 존재들을 탄생시킨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의 DNA를 기증해서 미사카는 대부분의 복제 자매들이 죽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만 토우마는 그녀에게 그들이 그녀가 준 삶에 감사할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그들이 그녀가 준 삶에 감사할 거라고. 몇 시간 후 인덱스가 들르더니 토우마 머리 위에 올라선다. 그녀는 그를 걱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의 머리를 문다. 한편 미사카와 그녀의 복제자들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아간다. 영원히. 엑셀러레이터와의 대결 몇 주 후 토우마는 휴가를 떠난다. 시골 풍경. 인덱스와 함께. 어느 뜨거운 오후 인덱스는 그늘에서 낮잠 자는 그를 깨워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녀와 함께. 알고 보니 코모에가 싸움 소동이 가라앉을 때까지 토우마를 도시 밖으로 내보냈던 것입니다. 사건이 진정될 때까지 토우마는 거절하려 하지만 코모에는 어쩔 수 없다고 고집합니다.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인덱스가 불법 체류자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사실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많은 간청과 설득 끝에 토우마는 그녀를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고 학원 도시를 몰래 빠져나옵니다. 이젠 인덱스라는 골칫덩이와 함께 해변 리조트에 갇혔어요. 심지어 독 해파리를 선물로 주더니 그에게 쏘였어요. 나중에 방에서 해파리에 쏘인 상처를 치료하는데 직원이 방문객들이 다음날 도착한다고 알려주러 왔어요. 투마는 남은 하루 동안 부모님과 사촌이 방문할 모습을 상상하며 보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어떤 모습일지 전혀 몰라요. 그날 저녁 목욕탕에서 인덱스가 투마에게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투마는 다음날 만나면 이야기해주겠다고 했고 인덱스는 짜증을 내며 큰 충격에 부딪히기 전에 다음날 아침 전화가 그를 깨운다. 그가 전화를 받자 안내원이 그의 부모님이 이미 거기에 있다고 말한다. 투마는 일어나서 인덱스가 여전히 잠든 것을 본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본다. 아버지가 그를 보자 달려와서 포옹한다. 투마는 놀란 척하며 아버지의 가방을 들어 드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와 사촌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한다. 곧 그의 사촌이 와서 그에게 달려든다. 그녀는 훨씬 더 크고 더 마치 15살 아이처럼 심지어 사촌쯤으로 생각하고 무례한 말들을 중얼거리기까지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할 때서야 비로소 그는 깨닫습니다. 그 15살 아이가 사실은 그의 어머니라는 것을. 투마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합니다.
그는 좌절감에 몸부림치며 소리를 지르고 방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그를 다시 불러들이려는 시도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리조트에 돌아왔을 때 그는 안내원이 마사카의 복제인과 똑같이 생긴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투마의 삶에 누군가가 인물들을 조작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예전에는 늙은이였던 두 번째 안내인이 이젠 마술사 스틸처럼 생겨서 나타났어요. 투마는 인덱스가 교회 복장을 하고 10대 남자아이처럼 생겨서 나타나자 인생 최대의 충격을 받아요. 다음 장면에서 투마는 가족들에게 여러 번 묶인 후 해변에서 깨어납니다. 여러 번 말이죠. 그는 여전히 꿈이라고 생각하고 곧 깨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잠시 후 아버지가 나타나 전혀 꿈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잠시 후 어머니도 나타나는데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수영복이 거의 다 가리지 못할 정도였어요. 마침내 10대 소년인 인덱스가 나타나 투마를 쫓아냅니다. 투마는 리조트로 돌아와 직원들이 미국 백악관에 대한 보고서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미국 백악관이요. 그는 보고 있는 것을 멈추고 코모에가 미사카가 대통령으로 있는 미국에서 생방송으로 보도하는 것을 봅니다. 대통령으로요. 투마에게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잠시 후 그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다고 결정합니다. 시원한 곳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던 중 그는 이상한 옷을 입고 쇠사슬에 묶인 소녀를 발견합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녀는 그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공격합니다. 다행히도 간자키와 그의 친구 스치미카도가 막 구해줍니다. 토우마는 리조트에서 이 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는 무슨 일인지 묻고 간자키는 자신이 마치 나루토의 환술 같은 세계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나루토의 환술 같은. 시전자는 근처에 숨어서 주문을 완성하고 모든 것을 바꾸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쇠사슬에 묶인 소녀는 사과하며 자신을 러시아 교회의 순수주의자 미샤라고 소개합니다. 러시아 교회. 모두 소개가 끝난 후 간자키는 그들에게 천사들의 계급을 매기는 세피로트의 나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엉망이 된 세상의 강력한 마법사, 어쩌면 타락한 천사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것의 배후에 토우마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그때 미샤는 토우마를 공격하기 위해 물괴물을 소환합니다. 토우마는 이매진 브레이커로 공격을 막고 미샤의 추측, 즉 그가 진정한 레벨 제로 에스퍼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토우마는 이매진 브레이커로 공격을 막으며 미샤의 추측이 맞았음을 확인한다. 그는 진정한 레벨 제로 염력자야. 그는 그런 다음 치치미카도에게 어떻게 교회와 마법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아는지 묻는다. 치치미카도는 자신이 항상 교회의 일원이었다고 답합니다. 토우마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 토우마는 다른 사람들과의 이전 만남에 대해 생각에 잠깁니다. 그는 치치미카도가 자신을 감시하는 교회 요원이라고 밝혔던 것을 기억합니다. 칸자키가 끼어들어 마술사가 토우마와 가까운 사람일 것이라고 의심한다고 말합니다. 토우마는 부모님과 사촌들밖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돌아온 이후로 그러자 칸자키는 그의 부모님이 기억하는 모습과 같은지 묻습니다. 토우마는 할 말을 잃습니다. 치치미카도는 발코니에서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TV라는 진짜 정체를 밝힙니다. 아이돌이라고 말하며 그들은 이상한 상황을 조사하는 동안 그게 자신의 변장이라고 말한다. 토우마는 이상하게 여기며 치치미카도가 에스퍼인데 마법을 왜 연습했는지 묻는다. 그건 알 리도 없는데 말이다. 치치미카도는 마법을 한번 시도했더니 자신을 다치게 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는 칸자키가 자신의 일족을 계승할 공주이며 곧 추종자가 될 것이라고 털어놓고 현재 그녀가 스타일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칸자키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칸자키가 뛰어들어 더 이상 만져지는 건 못 참겠다고 말한다. 더는 그리고 토우마에게 목욕탕에 데려가 몸을 씻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가 여자 목욕탕에 불편해하니까 그녀가 목욕하는 동안 간자키가 목욕하는 동안 토우마가 지켜줍니다. 간자키가 목욕을 마친 지 몇 분 후 토우마 아버지가 들어와서 토우마를 안으로 끌고 갑니다. 함께 목욕하려고. 토우마는 위험을 경고하려 하지만 아버지는 그냥 들어갑니다. 안에서 그들은 간자키의 나체를 발견하고 재빨리 밖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뛰어다닌 후 정원에서 숨을 돌립니다. 아버지는 간자키에 대한 정보를 묻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기분 변화를 눈치채고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토우마는 괜찮다고 말하고
아버지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과 투마의 엄마, 두 사람이 이야기를 마치자 정원에서 혼자 있는 미샤를 발견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미샤와 이야기하도록 그를 남겨두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투마는 러시아 소녀와 대화를 시도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껌을 건네주고 그녀는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엔젤 폴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마법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한 이유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미샤는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고 마법이 완성되기 전에 마법사를 찾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을 영원히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투마가 리조트로 돌아와 보니 부모님이 위층 방에서 관계를 맺으려는 소리가 들립니다. 방 위층에서요. 불이 꺼지자 투마는 부모님을 막으려고 서둘러 들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가짜 인덱스는 전날 밤 투마가 자기 방에 들어오지 않아서 걱정하며 복도를 서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투마의 어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며 나옵니다. 어디 가냐는 질문에 어머니는 옛날 집에 가서 현관문을 잠그려 한다고 말합니다. 미샤가 함께 가겠다고 하자 두 사람은 함께 리조트를 나섭니다. 현관문을 잠그러요. 미샤가 함께 가겠다고 제안하고 그들은 함께 리조트를 떠납니다. 투마와 아버지는 다시 한번 부자간의 언쟁을 벌이다가 장면이 검게 변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미샤가 정원에 있을 때 투마의 오른손을 잡기를 거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원에서 투마는 천사의 낙하 주문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정원에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는 미샤가 전날 밤 자신에게 말한 것을 이야기하고 왜 그녀가 자신의 손을 만질 수 없었는지 묻습니다. 자기 손을. 그들은 모두 그녀가 주문을 걸고 있는 사람일 것이고 그것이 취소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소되는 것을. 그들은 그의 부모님 댁에 최대한 빨리 가야 합니다. 투마는 아버지에게서 지도를 가져다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들이 그의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투마는 안으로 들어가 아빠의 기묘한 기념품들을 봅니다. 수집품들을요. 어릴 적 자신이 그린 낙서를 발견하고 집안을 계속 둘러봅니다. 집을요. 아빠의 사진을 보고 아빠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똑같지? 아마도 그가 마법을 건 건 아닐까? 바로 그때 미샤와 엄마가 나타납니다. 미샤는 그들을 보자 달아납니다. 투마는 아빠가 왜 그런 마법을 걸었는지 궁금해하며 미샤를 쫓아갑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버스를 운전하는 히마가미와 부딪힌다. 그녀는 자신이 히마가미인지조차 모른다. 그는 재빨리 그녀에게 차를 얻어 타고 그녀는 자신의 트럭에 그를 태워준다. 그날 저녁, 토마는 리조트로 서둘러 돌아와서 그곳에서 칸자키를 만난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 묻고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말한다. 칸자키는 토마의 아버지를 쫓아가려고 준비하지만 토마는 스스로 해결하기로 한다. 그는 해변으로 향하고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한다.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토마는 아버지에게 왜 신비로운 일에 휘말리는지 따진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투마가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온다고 불운하라고 불렸었다는군요. 모두에게 불운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걸 고치려고 과학적인 방법이 실패하자 아버지는 신비주의에 손을 댔습니다. 투마는 아버지에게 그런 것에 손대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불운은 괜찮았고 아버지가 간섭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신비주의 기념품을 모은다고 해서 운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운이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자 투마는 천사 추락 주문에 대해 아는지 묻습니다. 아버지는 놀랍게도 그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그때 투마는 아빠에게 엄마가 어디 있는지 묻고 아빠는 투마가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미샤가 그들과 함께 해변에 나타납니다. 투마는 그녀에게 내가 누구냐고 묻지만 미샤는 무기를 꺼내들고 그와 그의 아버지를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칸자키가 딱 맞춰 도착하여 미샤가 날리는 것을 막고 미샤는 낮을 밤으로 바꾸며 날개를 드러냅니다. 그런 다음 천사처럼 메이스를 들어 올리고 스윕이라는 마법돔을 소환합니다. 투마는 타락한 천사의 마법에 대응할 준비를 하지만 칸자키는 그의 힘이 천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며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갑자기 강렬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토우마는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도망치고 칸자키는 쓰러진 천사를 처리합니다. 그들이 도망친 후 미샤는 돔에서 물을 소환하여 굳힌 다음 날립니다. 칸자키를 향해 근처에 있는 치치미카도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토우마를 따라갑니다. 한편 칸자키는 미샤의 공격을 베어내느라 바쁘고 미샤는 무언가를 중얼거립니다.
주문을. 그들의 집으로 돌아온 토우마는 어머니가 이미 기절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는 설명을 요구하지만 토우마는 아버지가 꾸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의식 장소를 말해달라고, 그래야 마법의 봉인을 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문이 발동되기 전에 아버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그때 츠치미카도가 나타나 아버지가 의심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그가 여러 나라에서 수집한 기념품들이 의식에 필요한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집을 나선 순간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도구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술사인 토우마의 아버지를 제거하거나 마법을 사용하여 한 번에 봉인을 풀 수 있습니다. 투마가 아버지를 위해 나서지만 츠치미카도에게 기절당하고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마법으로 마법 봉인을 파괴하기로 결정합니다. 에스퍼가 마법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험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머니에서 5개의 항아리를 꺼내 방의 강 모서리에 던집니다. 그리고 바닥이 빛나고 츠치미카도는 천사의 추락 마법을 막기 위해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츠치미카도는 주문을 완료하고 거대한 플라즈마 빔을 발사합니다. 미샤가 그녀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갑자기 낮이 되고 간자키는 구해졌어요. 투마가 깨어나 아버지를 확인해요. 아직 살아있어요. 반면 츠치미카도는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다음 장면에서 투마는 병원 침대에서 깨어나 살아있는 츠치미카도를 봐요. 그리고 걷고 있고요. 그는 앞에 있는 유령을 쳐다보며 진짜냐고 물어요. 츠치미카도는 자신이 살아있고 자동 부활 능력을 사용해서 돌아왔다고 안심시켜요. 다시 몇 초 후 투마의 부모님이 나타나 집이 폭발로 날아갔다고 말합니다. 산산조각이 났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빌린 오래된 저택에서 지내야 할 겁니다. 투마는 엄마를 보고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아봅니다. 15살 소녀가 아닌 인덱스가 조금 후에 나타나 투마가 다른 모습일 때 자신에게 했던 모든 나쁜 짓들을 불평합니다.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투마는 인덱스의 침대로 가서 티슈를 찾습니다. 그는 그녀 발밑에서 티슈를 발견하고 그녀를 깨우지 않고 하나를 집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덱스는 깨어나 상황을 완전히 오해하고 투마가 자신을 훔쳐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마는 변명하려 하지만 인덱스는 그의 말을 끊습니다. 그는 시간을 확인하고 드디어 여름방학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음 날 미카와 친구들은 학교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미사카를 잠시 시중되게 되는데 완전히 지루해합니다. 미사카는 지쳐 메이드 카페를 나와 자신의 학교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 앞에서 그녀는 스토커 우나바라를 만납니다. 그는 그녀에게 바싹 다가가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미사카는 매우 불편해하며 정중하게 거절하려 한다. 하지만 우나바라는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따라다니겠다고 고집한다. 그를 떼어놓기 위해 필사적인 미사카는 투마를 발견한다. 미사카는 투마를 근처 식당으로 끌고 가서 자신의 스토커 상황을 설명한다. 알고 보니 우나바라는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라서 그냥 무시할 수 없다. 그녀는 우나바라가 물러가도록 투마에게 잠시 남자친구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투마는 그녀를 놀리며 코에 묻은 겨자를 닦고 나서 대답하라고 한다. 당황한 미사카는 코를 닦고 그에게 먹으라고 핫도그를 건넨다. 부끄러워진 미사카는 코를 닦고 그에게 핫도그를 건네준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진짜 데이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미사카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투마는 듣습니다. 그녀가 다 말하자 그는 숙제를 꺼내서 하기 시작합니다. 미사카는 금방 끝내고 새로 생긴 가짜 남자친구가 숙제를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후 미사카는 그들 둘을 위해 음료수를 사러 갑니다. 투마는 앞을 힐끗 보니 우나바라가 어린아이와 강아지와 함께 놀고 있습니다. 우나바라는 그를 알아보고 다가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투마는 우나바라가 사실 꽤 괜찮은 사람인데 단지 약간의 집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미사카는 투마가 우나바라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와 잠시만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투마는 우나바라에게 기회를 주는 걸 제안합니다. 미사카는 생각해본 후 투마에게 감사를 표하고 음료수를 사러 다른 가게로 갑니다. 음료수를. 우나바라는 투마와 계속 이야기하려고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투마는 우나바라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미사카에게 어떤 위험을 경고하려고 사람들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봅니다. 그는 우나바라에게 형제가 있냐고 묻습니다. 그는 우나바라에게 형제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옆에 있는 우나바라는 너무 늦을 때까지 태연한 척합니다. 그는 투마의 등을 때리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투마는 골목길로 달려가 인덱스에게 정보를 요청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가짜 우나바라가 들고 있는 검은 흑요석 칼에 대해 말한다. 투마는 건설 현장에 갇힐 때까지 계속 달린다. 가짜 우나바라는 그에게 싸움을 걸고 투마는 그의 얼굴을 정확히 한 대 친다. 어디선가 가짜 우나바라의 얼굴이 무너지기 시작하며 역겨운 괴물이 드러난다. 괴물은 투마에게 자신이 카미조 파벌을 노리고 있으며 그들을 무너뜨릴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투마는 그에게 돌진하여 오른손으로 칼을 치고 칼을 부수고 괴물을 무력하게 만든다. 무거운 들보가 떨어지지만 투마는 간신히 피한다. 그는 싸움으로 돌아가기 전에 괴물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더 많은 철골들이 그들 주위에 계속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어느 순간 레이저빔이 괴물 바로 위에 떨어집니다. 괴물은 그냥 거기에 서서 깔려 죽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미사카의 번개가 그것을 쪼개고 괴물을 가둡니다. 미사카는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나바라에게 기회를 줄까요? 아니면 괴물을 아예 없애버릴까요? 우나바라와 미사카의 러브스토리에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아직 투마에게 얻어맞은 후 엑셀러레이터의 삶이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그의 엉덩이를 차였던 어느 날 밤, 엑셀러레이터는 근처 편의점에 장을 보러 갑니다. 장을 본 후 밖으로 나오자 몇몇 깡패들이 그에게 시비를 걸려고 합니다. 그를 습격하려는 것입니다. 투마에게 패배한 이후로 이런 길거리 깡패들은 그가 만만한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엑셀러레이터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을 모두 제압하고 계속 걸어갑니다. 이번에는 학원 도시의 거리를 거닐면서 훨씬 더 차분하고 침착하게 느껴집니다. 거리를 활보하며 말이죠. 어느 순간 망토를 두른 어린 소녀가 그를 따라오며 말을 걸려고 합니다. 시도합니다. 엑셀러레이터가 그녀를 알아채고 말하게 냅둔다. 알고 보니 그녀는 미사카의 복제체였고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장황하게 말하고 있었다. 내일이 없다는 듯이. 엑셀러레이터는 약간 의심스러워 그녀의 망토를 벗겨 몸을 드러낸다. 미사카는 부끄럽고 추워서 움츠린다. 엑셀러레이터는 그녀에게 망토를 돌려주고 집으로 향한다. 미사카 복제체 이만일은 계속 그를 따라다니며 귀찮게 한다. 결국 그는 짜증이 나서 그녀가 왜 그렇게 자신에게 관심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가 자신들의 연구를 중단시키려는 과학자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들의 연구를 엑셀러레이터는 차분하게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복도를 지나 자신의 집에 도착했지만 집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미사카는 누가 망쳐놨는지 알아보려고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안하지만 엑셀러레이터는 그냥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잠이 듭니다. 그는 미사카에게 내일은 힘든 하루가 될 테니 쉬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엑셀러레이터는 미사카가 잡담을 늘어놓는 소리에 눈을 뜹니다. 그는 준비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러 다이너에 갑니다. 미사카가 음식을 고르는 동안 엑셀러레이터는 아마이 아오라는 과학자가 고급 차에 타는 것을 봅니다. 그는 화가 나서 그에게 따지려고 하지만 아마이가 그를 두고 떠난다. 음식이 나오자 엑셀러레이터는 말 많은 미사카가 먹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린다. 어느 순간 그는 그녀에게 말이 너무 많으니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는다. 미사카는 자기 뇌에 있는 걸로 봐선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과 같은 성가신 복제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엑셀러레이터는 강한 척하며 하나씩 계속 없애버리겠다고 말한다. 하나씩. 하지만 미사카는 그의 속마음을 간파하고 그가 애초에 그 실험들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엑셀러레이터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털어놓는다. 그는 충격을 받고 그녀를 멸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 참다 못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난다. 미사카의 복제체는 배양액의 영양 부족과 과로로 기절한다. 탱크에서 엑셀러레이터는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의 곳으로 데려간다. 다음으로 엑셀러레이터는 요시카와라는 노 과학자에게 미사카의 복제체를 조정하는 설명서를 빌리는 돈을 지불한다. 거슬. 요시카와는 그에게 미사카 복제체 생성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미사카가 그가 제거해야 할 실수 배치의 마지막이라고 설명한다. 거슬. 그녀가 미사카 군대를 이끌 예정이었죠. 하지만 7일 전 누군가 악성 코드를 작성하여 미사카의 인격 폴더에 감염시켰어요. 폴더예요. 그 바이러스는 그날 자정에 활성화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죠. 만약 작동한다면
모든 미사카 복제체들이 미쳐 날뛰게 될 거예요. 엑셀러레이터가 바이러스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요시카와는 아마이 아오라고 말해요. 엑셀러레이터는 그 과학자와 청산해야 할 점이 있었기에 미사카들을 돕고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미사카들을 돕고 바이러스를 없애야만 했죠. 요시카와는 아마이 아오를 추적할 파일을 그에게 줍니다. 엑셀러레이터는 미사카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는 레벨 5 에스퍼 능력을 타고났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수년 동안 군은 그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사카를 두고 온 식당으로 돌아가 웨이트리스에게 그녀에 대해 묻습니다. 니다. 웨이트리스는 그에게 얼마 전에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그녀를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요시카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아마이가 있는 곳을 추적하기 위해 협력하는데 그들은 도시 외곽의 외딴 지역임을 알아냅니다. 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씩 웃으며 서둘러 떠납니다. 다음 장면에서 아마이는 바이러스가 작용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대를 미사카의 뇌에 연결하고 그녀의 생체 신호를 계속 주시하며 기다립니다. 바로 그때 그는 사이드 미러를 힐끗 보고 엑셀러레이터가 빠르게 접근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엔진을 힘껏 돌리고 차를 후진 기어에 넣고 엑셀러레이터를 향해 차를 냅니다. 하지만 엑셀러레이터는 자신의 포스필드를 사용하여 차를 멈추고 아마이를 가둡니다. 아마이가 기절하자 엑셀러레이터는 미사카의 복제체에게 달려가는데 그녀는 경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에 있는 전극들을 발견하고 요시카와에게 바이러스를 멈추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바이러스를 격리하고 제거하기 위해 특수 탱크와 약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는 중이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가는 중이라고 안심시켜줍니다. 갑자기 미사카가 매우 빠르게 말하기 시작하자 심전도 모니터가 급상승합니다. 요시카와는 그 소리를 듣고 엑셀러레이터에게 바이러스가 곧 활성화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10분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사카의 모든 자매들이 감염될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자매들을 구하기 위해 이 한 명을 제거하라고 엑셀러레이터에게 말합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인생 처음으로 영웅으로서 나서서 생각합니다. 미사카 자매를 죽이지 않고 구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는 테스타먼트 머신처럼 행동하여 미사카의 뇌 속으로 들어가 조작하기로 합니다. 그녀의 인격 파일을 조작하여 구할 생각입니다. 요시카와는 그의 무모한 계획을 만료하지만 엑셀러레이터는 주변을 파괴하며 의식을 준비합니다. 그는 그녀의 뇌 속으로 들어가 몇 주 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코드를 제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려는 찰나 아마이가 깨어나 엑셀러레이터에게 총구를 겨눕니다. 상황이 틀어질 무렵 아마이가 일어나서 총을 겨누고 있어 가속기. 그는 방아쇠를 당기고 몇 초 만에 탄환이 엑셀러레이터의 머리로 날아갑니다. 그가 해킹을 끝내기 전에 엑셀러레이터가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 순간 바이러스 전체 시퀀스가 삭제되고 시스템 전체가 재시작됩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일어나지만 다행히도 제때 두개골을 감화시켰습니다. 그는 아마이를 끝장내려고 비틀거리며 다가가지만 가는 도중에 쓰러집니다. 아마이는 광적으로 웃으며 총을 꺼내 의식 없는 엑셀러레이터를 겨눕니다. 총을 쏘려는 순간 요시카와가 나타나 아마이를 제압합니다. 아마이가 쓰러지며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살인자를 마지막으로 바라본다. 모든 것이 어둠에 잠긴다. 요시카와는 순진했던 것을 사과하며 마지막으로 몇 마디 격려의 말을 건넨다. 그리고 그를 마무리 짓기 위해 무릎을 꿇는다. 아마이는 총을 꺼내 몇 마디 더한 후 동시에 방아쇠를 당긴다. 둘 다 동시에 방아쇠를 당긴다. 수술 후 몇 분 만에 요시카와는 의사가 곁에 있는 것을 알고 눈을 뜬다. 그녀는 공격에서 살아남았고 목숨을 구해준 의사에게 감사한다. 의사는 엑셀러레이터가 병원까지 그녀의 심장 박동을 유지했다고 말한다. 병원까지. 요시카와는 미소 짓고 어린 미사카에 대해 묻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미사카가 괜찮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집에 있다고 안심시켜줍니다. 연구는 상부에서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요시카와는 의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글을 보냅니다. 잠들기 전 그녀는 엑셀러레이터를 생각하며 그의 영웅적인 행동에 미소 짓습니다. 그의 영웅적인 행동에 미소 짓습니다. 며칠 후 새 학기 첫 등교일이 됩니다. 투마는 룸메이트인 인덱스와 아침을 먹은 후 학교로 향합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돌아오는 길에 인덱스를 데리고 나갈 것을 약속하며 그녀는 아주 행복했고 그를 보내줬어요.
등교길에 토우마는 수업에 늦을까 서두르는 진짜 미사카와 부딪힙니다. 그는 그녀를 멈춰 세우고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묻습니다. 미사카는 그를 돌아보며 반 친구들을 놀리려고 둘이 연인인 척했던 것에 대해 놀립니다. 커플인 척해서 반 애들을 놀린 것에 대해서요. 미사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토우마는 학교로 달려갑니다. 주차장에서 그는 차를 주차하는 귀여운 코모의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학교로 걸어가며 그녀가 들고 있는 서류 더미에 대해 묻습니다. 코모에는 연구소에서 백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받았다고 설명하며 파워 레벨과 불수의적 행동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한편 츠치미카도는 알리스터를 만나기 위해 마법의 방으로 순간이동합니다. 거꾸로 선 남자는 그에게 셸리라는 마법사, 잉글랜드 순수주의 교회의 침입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침입자는 알리스터는 직접 처리하는 대신 토우마에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녀를 학교로 돌아온 토우마는 츠치미카도가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다른 친구에게 묻지만 그 친구는 그의 행방을 전혀 모릅니다. 바로 그때 코모에가 나타나 학급에 새로운 전학생을 소개합니다. 코모에가 학생들을 부르자 인덱스가 들어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토우마와 코모에는 재빨리 그녀를 밖으로 내보내고 진짜 전학생을 부릅니다. 히메가미, 앞으로 나와봐. 히메가미가 앞으로 나와서 반 친구들에게 자기소개를 한다. 코모에가 인덱스에게 택시비를 건넨다. 인덱스는 조금 걷다가 너무 배가 고파진다. 자판기를 발견하고 돈으로 음식을 사려고 하지만 당황한다. 누르는 버튼이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히유카라는 학생이 나타나 도와준다. 인덱스는 고맙다고 말하고 식당에서 같이 앉자고 한다. 거기서 히유카는 자신도 전학생이라고 밝힌다. 인덱스는 활짝 웃으며 자신도 전학생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수업 후 토우마는 화장실에 가려 복도를 걷다가 인덱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근처 방에서 들려옵니다. 그는 벌컥 문을 열고 들어가 인덱스와 휘타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주먹을 맞습니다. 얼굴에 그 어색한 순간이 지나고 그는 인덱스 옆에 자리를 잡고 그녀의 친구에 대해 묻습니다. 휘카는 자신을 소개하고 스핑크스와 껴안습니다. 토우마를 찾던 코모에가 그가 여자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많은 여자아이들을 끌어들인다고 불평합니다. 그에게 토우마는 한숨을 쉬고 설명하려고 하지만 휘카를 확인해보니 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인덱스는 튑려가 뒷마당 나무 뒤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덱스는 다가가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인덱스는 토우마의 복잡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자신을 싫어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튑려는 토우마가 여전히 신경 쓰고 있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바로 그때 토우마가 나타나서 두 소녀에게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합니다. 그는 가방을 뒤지다 현금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현금 인출기를 찾아 돈을 인출하러 갑니다. 히메가미가 그곳에서 그를 발견하고 자신을 버렸다고 비난합니다. 토우마는 그녀를 점심에 함께하자고 초대합니다. 히메가미는 당황해서 튑려에 대해 묻습니다. 휴카의 이름을 듣자 그녀는 휴카가 자신의 고등학교에 다녔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찾거나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히메가미는 조사를 통해 휴카가 아카데미 시티의 배우 조종 세력인 카운터 스톱이라는 비밀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떠나기 전에 히메가미는 토우마에게 휴카 주변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토우마는 여자아이들을 만나 레스토랑으로 데려갑니다. 휴카는 수줍어하지만 함께합니다. 학교로 돌아온 코모에는 동료 교사인 요미카와와 함께 토우마가 어울리는 이상한 신입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둘이 이야기하는 동안 요미카와가 직장 전화를 받고 나갑니다. 잠시 후 히메가미가 도서관에서 책을 가져와 코모에게 부탁합니다. 휴카를 좀 조사해달라고. 다른 한편 시라이 쿠로코는 도시를 돌아다니는 사칭범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 지역을 정리하고 사칭범을 몰아붙입니다. 그리고는 사칭범을 붙잡고 지원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사칭범은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골렘을 소환합니다. 골렘이 쿠로코를 잡지만 미사카가 딱 맞춰 나타나 골렘을 부숩니다. 그녀는 쿠로코에게 합류하고 쿠로코는 사칭범에게서 구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사칭범은 도시의 다른 곳으로 도망쳐 이번에는 초대형 골렘을 소환합니다. 뭔가를 찾고 있어요. 그날 밤과 후 토우마는 인덱스와 그녀의 새 친구인 휘카와 함께 지하상가에 갑니다. 지하상가로요. 두 여자아이가 물건을 구경하는 동안 토우마는 이상한 전화를 받습니다. 누군가에게서요.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거의 죽을 것 같은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전화가 끊기지만 상가에 있으니 별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수영복과 최신 유행 옷을 보며 군침을 흘리는 두 여자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옷들을요.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약간 질투심을 느낀 그들은 옷을 입어보기로 합니다. 수영복 몇 개. 그들은 탈의실로 향했고
토우마는 수영복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는 실수로 탈의실에 들어가 여자아이들이 옷을 반쯤 벗은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깜짝 놀라 그의 머리를 쳤어요. 나중에 그들은 포토부스에서 사진을 찍고 집으로 향했어요. 쇼핑몰을 거닐던 중 미사카가 나타나 토우마와 다른 사람들과 텔레파시로 소통하려 했어요. 소통이 되지 않자 그녀는 말을 했어요. 알고 보니 지하 쇼핑몰에 혼란을 일으키려는 테러리스트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지하 쇼핑몰에 혼란을 일으키려는 테러리스트가 있었던 거예요. 대피해야 해. 모두 빠져나간 후 테러리스트들의 골렘 눈 중 하나가 토우마와 다른 사람들을 발견해. 그리고 셀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칭 여성이 백화점 전체를 봉쇄하고 전력을 차단해. 토우마는 인덱스에게 후카를 데리고 백화점에서 당장 나가라고 말하지만 인덱스는 절대 안 돼. 나도 충분히 싸울 수 있어. 라고 말해. 실랑이 끝에 미사카와 쿠로코가 합류해. 미사카가 인덱스에게 약간 까칠하게 굴면서 둘이 조금 다투고 토우마는 그걸 말리려다가 결국 중간에 끼게 돼. 일이 끝나자 토우마는 쿠로코에게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쿠로코는 아직 대피시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토우마는 인덱스와 후카를 데리고 나가고 미사카는 자신과 함께 싸우라고 말합니다. 다시 상황이 격화되고 쿠로코는 인덱스와 미사카를 순간이동으로 다른 곳으로 보내고 토우마만 남습니다. 그리고 후카. 토우마는 근처에서 우르릉거리는 소리를 듣고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경찰들이 골렘을 향해 총을 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셀리는 골렘 뒤에 서서 그것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토우마는 경찰들과 합류하여 싸움에 뛰어듭니다. 셀리는 그를 이매진 브레이커로 알아보고 씩 웃으며 그를 쓰러뜨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녀에게는 승리가 될 거예요. 그녀는 골렘의 공격을 멈추고 토우마에게 자신이 영국 청교도 교회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요. 토우마는 그녀가 인덱스와 같은 교회 출신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공격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는 골렘의 모든 공격을 막고 근처에 서 있는 후카를 발견합니다. 그가 그녀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할 때 골렘이 주먹을 날려 그녀의 얼굴 일부를 뭉개버립니다. 후카는 얼굴이 손상된 것을 발견하고 깨어납니다. 그 아래에서 빛이 드러나면서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셸리가 자신의 골렘을 후카에게 보냅니다. 한편 쿠로코는 지하에 갇힌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합니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토우마는 코모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그녀는 후카의 진짜 정체를 밝힙니다. 알고 보니 후카는 도시의 창에서 나온 생체 전기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산소가 섞여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유령처럼 살아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식은 그녀는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해칠 의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바로 그때 후카는 지하 하수구에서 얼굴을 치료하는 모습이 보인다. 셀리와 그녀의 골렘은 후카가 태만하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파괴할 준비를 한다. 셸리는 후카가 정상이 아니며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녀는 후카와의 대결을 위해 골렘을 업그레이드한다. 후카는 인덱스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다. 골렘이 후카에게 달려들지만 토우마가 막기 위해 적시에 나타난다. 후카를 구한 후 토우마는 그녀에게 이상한 짓 그만두고 제대로 싸우라고 말한다. 그리고 싸우라고. 그 순간 셸리는 더 강력한 골렘을 소환하여 토우마와 후카에게 보낸다. 드디어 그들을 구석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한 셸리는 경찰들이 나타나자 충격을 받는다. 쫓아가서 쫓아내. 다시 힘을 내며 투마는 다음 라운드를 준비한다. 셸리는 골렘에게 그를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동시에 4명의 대천사의 힘을 빌어서 임해진 브레이커를 쓰러뜨리려 한다. 투마는 몇몇 방패 뒤에 숨어 괴물과 맞설 준비를 한다. 그는 그곳의 경찰관 중 한 명에게 적절한 때가 되면 길을 비켜달라고 부탁한다. 후카는 투마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는 괴물을 쓰러뜨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는 과감하게 골렘 앞으로 뛰어든다. 셀리는 위협을 감지하고 자신의 골렘, 앨리스를 보내 그에게 돌진하게 한다. 하지만 토우마는 골렘을 교묘하게 피하고 셸리에게 다가간다. 그는 강력한 주먹을 날려 셸리를 바닥으로 날려보낸다. 그는 오른손을 겨누어 골렘을 공격하려 하지만 셸리가 깨어나 마법을 사용하여 땅에 구멍을 만들고 완전히 전투에서 도망친다. 이제 모래 속에 셸리가 있자 토우마는 물러서서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다. 셸리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전쟁을 원하고 그것을 시작할 이유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토우마와 후카를 공격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 만약 후카가 그녀의 목표였다면 왜 그냥 잡지 않았을까? 그때 이해가 된다.
셀리는 아마 후카가 아니라 인덱스를 노리는 거야. 인덱스와 미사카는 지상의 지하철역에서 토우마와 후카를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는 동안 인덱스는 셀리가 사용했던 마법의 스타일 몇 가지를 언급해. 주문 말이야. 인덱스는 서성이며 후카를 걱정해서 안절부절 못해. 미사카는 왜 토우마는 걱정하지 않느냐고 묻고, 인덱스는 토우마는 어떻게든 돌아올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 스핑크스가 갑자기 인덱스의 옷에서 튀어나와 달아나. 미사카는 인덱스에게 고양이를 쫓아가라고 하고 자신은 기다리겠다고 말해. 토우마는 경찰들과 말다툼을 하며 봉인을 풀라고 말해. 그들의 방법이지만 경찰들은 봉인을 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토우마는 후카에게 구멍으로 뛰어내려서 셸리와 싸울 생각이라고 말하지만 후카는 그러지 못하게 합니다. 후카는 인덱스와 토우마와 함께 보냈던 짧은 시간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토우마를 지키기 위해 후카는 구멍으로 뛰어내려 셸리와 싸우며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셸리와 싸웁니다. 후카는 기찻길로 달려가 셸리와 괴물을 찾습니다. 그녀는 차원 사이에 갇힌 존재로서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녀는 볼 수 있었죠. 그녀 주변의 모든 벡터, 인간을 포함해서. 하지만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느 날 심심했던 그녀는 인덱스가 자판기와 씨름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기로 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물질화되어 인간이 되었다. 인덱스는 건설 현장에서 스핑크스를 발견하고 그를 데려간다. 바로 그때 셸리의 골렘이 맨홀에서 튀어나와 그녀를 향해 온다. 인덱스는 셸리의 주문 뒤에 숨겨진 코드를 알아채고 그것을 이용해 골렘을 조종하여 자기 파괴하게 만든다. 몇 번은 효과가 있었지만 골렘은 다시 균형을 잡고 인덱스를 밀쳐 주먹을 날린다. 토우마는 후카를 따라 기찻길로 향하지만 셸리가 중간에 그를 막는다. 셸리는 자신의 골렘이 현재 후카를 처리하고 있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그녀는 토우마에게 에스퍼와 마법사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알려준다. 분명히 얼마 전에 학원 도시 관리들은 에스퍼와 마법사의 힘을 결합하여 두 가지 능력을 모두 가진 키메라를 만들려고 했다. 선택된 사람들 중 한 명이 앨리스, 그녀의 친구였다. 결국 실험이 실패하자 관리들은 앨리스를 죽였다. 그 이후로 그녀는 도시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가장 강한 에스퍼인 토우마를 찾았으니 마침내 그것을 해낼 수 있고 그들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셸리가 이 모든 것을 설명한 후 주변의 마법 인장을 활성화시키고 터널이 무너지도록 만들기 시작합니다. 토우마는 재빨리 반응하여 그녀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주먹을 날립니다. 이로 인해 셸리의 시야가 흐릿해지고 약간 균형을 잃어 그녀의 마법이 꺼져버립니다. 셸리는 다시 일어서서 잠시 물러서 재정비하고 더 나은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토우마는 그녀를 막고 나루토 스타일의 도덕에 관한 전형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는 자신만 고통받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도 사람들을 잃었고 한 마을 전체의 불행으로 낙인 찍히기도 했기에 그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셸리가 극도로 감정적으로 변하며 또 다른 마법 공격을 시도한다. 이번에는 토우마가 그것을 간파하고 셸리를 기절시킨다. 한편 인덱스는 위쪽에 갇히고 골렘이 그녀를 몰아붙인다. 인덱스가 위기에 처한 순간 유카가 나타나 주먹 한 방으로 골렘을 쓰러뜨린다. 주먹 한 방으로 골렘은 다시 일어서서 가슴에 소용돌이를 만들어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유카와 인덱스는 소용돌이 공격을 피하지만 골렘은 다시 한번 주먹을 날린다. 이번에는 유카가 온 힘을 다해 골렘을 막아선다. 골렘이 다른 손으로 또 한 번 주먹을 날립니다. 마침 투마가 나타나 오른손으로 골렘을 막습니다. 골렘이 쓰러진 후 미사카가 나타나 평소처럼 투마를 놀립니다. 쿠로코도 나타나 소중한 오니사마를 장난스럽게 괴롭힙니다. 다음 장면에서 투마는 유카를 크레인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그는 그녀가 친한 친구와 이전에 공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유카는 감정이 북받쳐 투마에게 마음껏 울어냅니다. 그는 그녀가 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그녀가 분명히 인간이라고 안심시켜줍니다. 바로 그때 인덱스가 크레인에 합류하여 유카를 껴안으려 달려듭니다. 다른 한편 츠치미카도는 알리스터와 만나 그의 지난 계획의 허점에 대해 논의합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그는 알리스터가 지상에 천국을 만들고 싶어하는 천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돕는 것을 포기하지만 투마는 예측 불가능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알리스터에게 경고합니다. 알리스터는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혼자 남습니다. 다음으로 투마와 소녀들은 병원 의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만남 후 인덱스와 유카는 둘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인덱스는 유카가 버그가 나는 것을 알아채고 그에 대해 묻습니다.
인덱스는 유카가 갑자기 멈칫거리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유카는 그곳 차원에 너무 오래 있어서 생긴 부작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인덱스에게 자신의 차원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유카는 일어서서 작별 인사를 하고 다른 현실로 사라집니다. 현실. 혼란 후 삶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츠치미카도는 학교를 그만두고 토우마는 다시 반에서 멍청이 역할을 하고 미사카는 룸메이트 쿠로코에게 평소처럼 괴롭힘을 당하고 모든 것이 다시 평범해집니다. 다음 주요 인물인 대주교 로라 스튜어트를 잠깐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경호원의 감시 아래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한편 인덱스는 다시 학교에서 토우마를 찾아 그의 머리를 물어뜯습니다. 냉장고에 음식 넣는 걸 깜빡했어요.